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 공개에 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목욕탕 생각하겠습니다. 목욕탕. 갑이 괴산군수에게 그 목욕탕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괴산군수가 선고인인 갑에게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청구인 갑의 입장에서는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게 될 겁니다. 이때는 청구인이 불복 주체가 되는 것이며 정보공개 청구권의 침해를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괴산군수가 갑에게 정보공개를 하는 상황이죠. 이때는 누가 불복을 하게 되겠어요? 목욕탕 주인을이 불복을 하게 되겠죠. 목욕탕 주인의 경우에서는 왜 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가? 우리 목욕탕 탕 안에 떼꾸정물과 그죠? 때가 둥둥 떠다니는 것은 나의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주장은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욕탕 주인을 누구 정보 주체가 불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장합니까? 자기정보 통제권의 침해를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제3자의 정보공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도의식 태계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내용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정보공개 결정 처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거랑 여러분 도의식 태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 뭐가 있었나요? 비공개 결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결정. 지난 시간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고 이번에 이제 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결정이 등장을 했고요. 만약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정보공개 결정을 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정보공개 결정이 나왔다면 지난 시간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지난 시간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지금은 정보 주체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결정은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결정이 수익적인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은 신청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따라서 요구소송에 대한 문제로서 2유형, 4유형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그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없으면 2유형의 상황이었었고요. 지금처럼 목욕탕 주인을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4유형의 상황에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유형입니까? 정보공개 파트에는 1유형은 없습니다. 항상 2, 3, 4유형이에요. 2, 3, 4유형. 지난 시간에 배운 건 2, 4유형, 지금 배운 건 3유형입니다. 3유형. 잘 아시는 대로 3유형과 4유형은요. 제3자효 행정회의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은 누굽니까? 청구인이죠. 청구인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제3자는 누굽니까? 정보주체입니다. 정보주체에게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불복 들어가는 건요. 침익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처분상 제3자입니다. 공개결정 처분에 제3자가 불복을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거랑 이제 그림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차이점을 하나 느끼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공개법상의 권리구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정보공개법상의 권리구제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논의가 있었냐? 정보공개법 18, 19, 20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으로서는 먼저는 이제 무명한 고성으로서 그 수익적 처분,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무이행 소송 논의가 나왔었고,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및 가처분 임시처분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보장으로서 국가배상 청구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보공개법상의 권리구제 방법과 그 밖의 권리구제 방법을 우리가 파악을 해봤다면 지금은요 시간을 가지고 나눕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시간을 가지고 나눈다라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선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정보공개 결정이 있을 수가 있고, 공공기관이 이제 괴산군수가 정보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열람을 시켜주거나 또는 복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로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정보공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보공개 실시를 하게 되죠. 이건 뭐 사실행입니다. 요건 이제 처분이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처분 맞고요. 얘는요 이제 사실행, 집행행위죠. 사실행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간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죠. 이렇게 했을 때 맨 앞부분이 바로 1구간입니다. 1구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구간, 2구간, 여기는 이제 3구간 이렇게 나누고요. 이렇게 했을 때 1구간에서 과연 어떤 권리구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의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정보공개제도 맨 처음 배울 때 정보공개 청구권 테마에서 정보공개법 21조 1항에 보게 되면 비공개 요청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논의되는 게 바로 비공개 요청입니다. 비공개 요청. 비공개 요청. 그럼 목욕탕주인들은 이제 괴산군수한테 괴산군수가 갑이 이제 을내 목욕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하게 되면 몇 조였나요? 정보공개법 11조 3항이었죠. 11조 3항에 따라서 그 목욕탕 주인 을에게 야, 네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사람이 있다. 이걸 알려주죠. 이걸 알려주게 되면 나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목욕탕 주인 을은 정보공개법 21조 1항에 따라서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처분이 있기 이전이죠. 처분이 있기 이전 상황이니까 여기서 무명항고 소송, 사전소송 논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은 몇 유형입니까? 이사유형의 요구소송이죠. 요구소송 쪽에서는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때는 무명항고 소송이 뭐로 등장한다고요? 의무이행소송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몇 유형이라고 했나요? 제3자유행정위가 개입되고 있고 원처분의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유형입니다. 그렇죠? 3유형. 3유형은 방어소송입니다. 그럼 침익적 처분이죠. 을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결정이 침익적 처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는 사전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 아니고 그렇죠. 예방적 금지소송입니다. 예방적 금지소송, 사전소송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결정이 나왔어요.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괴산군수는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디 있었냐면 21조 2항 전문에 보시게 되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누구에게? 이 비공개 요청했던 이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야, 나 알려주라고 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뭘 알게 돼요? 아니, 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군. 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 거랑 똑같아요. 뭐가 나오냐? 이의 신청이 나오고요. 이의 신청.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의 신청.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정보공개법 18, 19, 20이었는데 이번에는요 전부 다 21조 2항에 있습니다. 얘는 전부 다 정보공개법 21조 2항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의 신청, 그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논의를 들어가면서 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지난 시간에도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렇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여기다가 심판 청구하고 소송 제기해봐야 정보공개법 21조 3항에 보시게 되면요, 요 기간이 30일이에요. 30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일만 지나게 되면 정보공개 실시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 친구가 왜 행정심판 청구하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뜻은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내 정보를 정말로 공개해버리는 거,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도중에 심판이 행정심판법 45조에 보시게 되면 그 결정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 근데 이거 훈시 규정이어서 통상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시게 되면 통상 행정심판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건 몇 달이에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그 이제 행정심판법에 45조에 정해진 대로 60일이라고 해도 심판 도중에, 그리고 소송은 몇 년씩 걸리잖아요. 소송 도중에 정보공개 실시돼 버립니다. 이게 실시가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고요. 소송을 제기한 목적도 역시 정보공개 실시를 막는 건데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 실시가 도중에 되는 순간 행정심판은 협의의 심판 이익이 흠결되고 행정소송은 협의의 소이익이 흠결돼서 다 각하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려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를 막아줘야 되죠. 심판 청구나 소송을 얘기하면서 이 길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이제 집행정지죠. 집행정지 논의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보공개법 19조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뭐를 입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나요? 간접관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왜?
정보공개는 이제 그런 좀 특수성이 있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만이 공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직접 강제라는 것이 이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간접 강제 제도를 19조의 행정심판 조항에다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들어갈 때는 집행 정지 원칙을 입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 공개 실시가 이미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어때요? 정보 공개 실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어떤 불복 방법이 있을까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렇죠? 이미 내 정보는 다 공개되고 말았어요. 우리 목욕탕에는요, 물반 때반, 그렇죠? 물반 때반 이렇게 되어 있는 목욕탕이라는 사실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정보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나의 영업상 비밀인데, 그렇죠? 이래서 만약 위법하다. 그러면 여기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배상밖에 없어요. 돈 받는 방법밖에 없죠. 너의 위법한 정보 공개 결정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이게 전부입니다. 별거 없죠. 그러나 복잡합니다. 도의식 체계도를 보시고요.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우리 하나씩 정보공개법이랑 비교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여기랑 똑같이 중간에 정보공개 결정 처분과 정보공개 실시, 이것을 이제 중간에 노드로 삼고 있습니다. 1구간 위에 보시게 되면 1구간에서 강구하는 권리구제 방법은 정보공개 결정을 막기 위한 거죠. 여기서는 이거를 막기 위한 거고 여기서는 이거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 2구간은 보니까 정보공개 실시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구간 밑에 보시게 되면 네모칸이 있는데 자기 정보에 대해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인지를 해야지 불복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인지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데 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정보공개법 11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그 같은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조 3항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해주라고 했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을내 목욕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괴산군수가 정보공개법 11조 3항을 근거로 해서 제3자 누구? 목욕탕 주인 을에게 너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목욕탕 주인 을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목욕탕 주인 을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21조를 보시는 거죠. 정보공개법 21조 보시고요. 1항을 보시게 되면 11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그렇죠?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는 제3자는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 청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3자, 목욕탕 주인 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게 너무 짧죠? 그렇죠? 이게 너무 짧아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늘려줘야 돼요. 이것도 원래 20일이었는데, 늘려야 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국회에서 10일을 늘려놨습니다. 제가 더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좀 늘어날 겁니다. 이게 30일 너무 짧아서, 이것도 3일도 너무 짧죠? 비공개 요청, 의미도 없는 정도 수준입니다. 당해 공공기관, 괴산군수에 대하여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보니까 1항의 내용은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비공개 요청입니다. 비공개 요청. 이 비공개 요청은 어디 있다고요? 21조 1항에 있습니다. 21조 1항에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너무 짧아서 문제고, 이 비공개 요청이 좀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비공개 요청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행정청한테 안 그러면 안 될까? 이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안 될까?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서로 안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안 될까? 그냥 행정청의 직권에 모든 것이 맡겨지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사법 통제가 아니어서 실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처분이 있기 전의 상황에서의 이제 예방적 금지성이라는 무명한 고성이죠. 비공개 결정 쪽에는 의무이행 소송, 여기는 이제 공개 결정 쪽에는 예방적 금지성이고요. 그래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에서 의무이행 소송은 정보 공개 명령 판결을 구하기 위한 사전소송이죠. 정보 공개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정보 공개 명령 판결을 구하는, 여기는요. 정보 공개 금지 명령 판결을 구하는 겁니다. 공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지 명령 판결을 구하기 위한 사전소송이고요. 행정소송법 4조에는 항고소송으로서, 이거 처분 대상이니까 여기서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이죠. 그럼 행정소송법은 4조의 항고소송 규정이 있는데 취소, 무효, 부작위 여파의 소송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방적 금지소송은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다. 법정 외 항고소송 또는 법에서 이름을 정해놓지 않았다. 무명 항고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된다? 의무이행 소송도 역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
권력분리 원칙 문제도 있고 해석상도 인정될 수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무명한 고성에서 역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의 논의 이거 둘 다 뭐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그닥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고 이건 불가능하고. 그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이제 메인이죠. 여기가 메인이고 이걸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가보시게 되면 정보공개 실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구간에 논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이 이거죠. 할 수 있는 행동이 이거니까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해야지만 불복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정보공개법 21조 2항 보도록 합니다. 2항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 결정의 이유와 공개 실시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줘야 된다. 목욕탕 주인 을에게 네 정보를 공개한다. 쏘리볼이라고 알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인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인지하는 부분이 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 여러분 3유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3자 소송, 제3자 심판입니다. 그럼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그 처분 통지서를 누구에게만, 처분 상대방에게만 송달해주고 처분상 제3자한테는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처분상 제3자는 그 같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모르면 불복기간 문제 생기죠. 불복기간에서 제소기간은 이제 있음날 1년 적용받고, 청구기간은 있음날 180일 적용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제3자 쟁송인데, 여기는 엄연히 제3자 쟁송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1년이나 180일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90일 적용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보신 21조 2항 전문에서 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는 알아요. 제3자긴 하지만 압니다. 알기 때문에 판례도 제3자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알 수 있었다면, 정말로 아는 것이 맞다면 90일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보죠, 판례도. 얘네들 90일 적용받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 보시고요. 이의 신청 21조 2항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3자 밑줄 보시고, 지금 여기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지금 행정소송법 12조 1문이나 행정심판법 13조 1항처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변수값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제3자, 상수값입니다. 그러면 제3자면 충분한 겁니다. 제3자면 무조건 원고적격 인정되고 제3자면 무조건 청구인적격 인정되는 것이지, 여기서 별도의 제3자 소송이네,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뭐 이런 논의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제3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2항에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규정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도의식 체계도의 이의 신청 보시면 방금 전에 이 경우 이의 신청은 7일 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조 2항 후문에 따라서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 문서로 결과 통지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21조에 7일 이내에 문서로 그 이의 신청에 따른 판단 결과를 통지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21조에? 없죠. 그러면 제가 지금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근거도 없이 그러진 않겠죠. 어디 있는 거냐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18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18조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21조 2항에 있는데 21조 2항에 있는 이의 신청은 18조에 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18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었나요? 물론 이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된다. 여기서는 청구인에게인데 이걸 유추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의 이의 신청에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의 이의 신청 조항을 유추 적용을 시키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18조 2항을 유추 적용시키기 때문에 7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 또 18조 3항 보세요. 18조 3항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항 규정에 의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된다. 이게 뭐죠? 불복고지죠. 네가 이의 신청을 하긴 했지만 받아줄 수가 없고 나는 못 받아주겠다. 이의 신청을. 그러니까 너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불복 방법을 고지해 주는데요. 이게 역시 또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21조 2항 이의 신청에도
또 유추 적용됩니다.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청구인에게 불복 방법을 고지한다가 아니라 제3자에게 불복 방법을 고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죠. 예, 18조에 있는 이의신청 내용을 지금 21조 2항에 있는 이의신청으로 유추 적용시킨다라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보시게 되면 21조 2항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 그 말만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우린 또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의신청은 임의적 전치 절차이다. 이건 또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이 없는데 역시 행정심판에 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19조에 있어요. 19조의 2항을 보시게 되면 청구인은 18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에 유추 적용됩니다. 유추 적용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인 적격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물론 행정심판법 1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 행정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서의 이 개별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 21조 2항에 보니까 제3자는 누구나 상관없어요. 제3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청구인 적격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3자 심판인 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청구인 적격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생깁니다.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심판 청구는 며칠 안에 해야 될 것인가? 정보공개법에 특별 청구기간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되는데 며칠 안에 심판 청구에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의신청은 7일 정해놓고 있는데 심판 청구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충적으로 일반법 넘어가죠.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 행정심판법 가시고요. 행정심판법 27조입니다. 27조에 청구기간 규정이 있는데 27조 1항에는 주관적 청구기간으로서 안날 90일이 있고 27조 3항에는 객관적 청구기간으로서 있은날 180일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3자 심판은 원칙적으로 180일 있은날 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1조 2항 전문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이 공개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기 때문에 90일입니다. 심판법 27조 1항 적용받습니다. 3항이 아니고 1항 적용받아서 90일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면 여기 심판 청구하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싸움이 붙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괴산 군수가 있고요. 그렇죠? 괴산 군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간지 너무 오래돼서 가고 싶습니다. 갑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얘가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처분을 했죠. 그럼 여기서 이 정보공개 결정 처분이라는 게 요놈아한테는 수익적이죠. 아싸 공개해줬다. 요놈아한테는 어떻게 돼요? 모탕주인 을한테는 침익적이죠. 얘는 왜 내 정보를 공개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침익적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심판 청구하고 이렇게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얘가 누구예요? 행정심판에서는 얘가 청구인이고 정보공개 청구인이 아니에요. 심판 청구인. 그 다음 행정소송에서는 얘가 이제 원고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얘가 이제 피청구인이고 행정소송에서는 얘가 이제 피고입니다. 누구랑 싸워요? 괴산군수하고 을하고 싸웁니다. 그죠? 효도로 동생하고 밥샵하고 싸웠죠? 싱겁게 끝나서. 이렇게 싸워. 그죠? 밥샵이에요, 밥샵. 얘가 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는 순간 얘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겠죠. 그렇죠? 얘가 지면 공개 결정은 나왔지만 얘한테 공개 실질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럼 결정 나오면 뭐해? 보여주질 않는데 이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하겠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요.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얘네들이고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얘네들이니까 얘는 누구죠? 얘는 소송상 제3자, 심판상 제3자. 제3자죠. 제3자가 심판 참가를 하게 되고 소송 참가를 하면서 누구 편을 들어요? 2대1로 싸우자 하면서 여기 갑이 여기 딱 이렇게 붙어줍니다. 보조 참가를 들어가게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도 들어가서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려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행정심판에서는 제3자 심판 참가입니다. 행정심판법 20조에 있는데요. 20조 간단히 한번 보시면 너무 쉬워서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1항 보시면요. 행정심판법 20조 1항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정보공개를 못 받아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심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죠. 예, 심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들어가 주시고, 위에 있는 심판관 그대로 이제 매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치 절차가 이의 신청이고요. 소송에 있어서는 전심 절차가 행정심판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심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뭘 가지고 보는 것이냐. 행정소송법 1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본문에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의 다른 법률은 뭐라고요?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에 뭐가 있으면 돼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럼 뭐가 적용돼요?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 적용받고요. 임의적 전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하나도 안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위에랑 이제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 심판에서 청구인 적격 얘기를 했다면 행정소송은요 원고 적격 논의가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보게 되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 이제 이건 제3자 소송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처분 상대방이고 얘는 처분상 제3자예요.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 제3자 소송이 맞잖아요. 그럼 원고 적격 문제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근데 21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었냐? 제3자는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수값이죠. 역시 명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적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소제기에 하는 제소기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행정심판법 27조 1항 주관적 청구기한으로서 90일 적용시켰는데요. 소송도 마찬가지겠죠. 왜? 얘는요. 정보공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이기는 하지만 제3자 소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라고요? 안날 90일 적용받습니다. 주관적 제소기간 안날 90일 20조 2항 행정소송법 20조 1항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에서는 얘가 뭐하고 싶어진다고 했어요? 심판 참가. 행정소송은요 얘가 소송 참가를 하고 싶겠죠. 타인 간에 계속되고 있는 소송에 소송상 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참가를 하고자 할 겁니다. 행정소송법 16조에 있는데요. 16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 펴보시게 되면요. 행정소송법 16조 1항 제3자 소송 참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상 제3자죠. 여기서는요. 청구인 갑입니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써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자 소송 참가에 대한 규정이 어디 있다? 행정소송법 16조 1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참가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의식 책에도 이 부분을 넘어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넘어와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법상 집행정지 원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 보시면 확인해집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있은 이후에 이거요. 30일 여러분 확인하십니다. 정보공개법 21조 3항 보세요. 3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된다. 30일이 지나면 공개 실시할 수가 있어요. 공개 실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협의의 심판 이익이 음결되고 이거는 협의의 소익이 음결되고 다 각하돼버려요. 막아야 됩니다. 실시를. 막아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도의식책에도 동그라미 1번. 공개 결정 이후에 30일이 경과되면 공개 실시를 할 수가 있다. 21조 3항이죠. 30일밖에 안 남았다. 2번 2항입니다. 2번 보시면 정보 공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청구의 이익이 X된다. 음결된다. 청구의 이익이라는 것은요. 심판 청구할 만한 실익, 소송 제기할 만한 실익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협의의 심판 이익이 깨져서 각하 재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행정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음결돼서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관련 규정은 행정심판법도 소송법이랑 똑같아서 소송법은 12조 1문의 원고 적격, 12조 2문의 협의의 소익이라는 규정이 있죠. 심판법은 행정심판법 13조 1항 1문의 청구인 적격, 13조 1항 2문의 협의의 심판이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익, 즉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이 유지를 시키려면 집행정지가 필요해요. 근데 3번 보시면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30조부터 봅니다. 행정심판법은 30조에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은 23조에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행정심판법 30조 먼저 보시면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예, 여기다가 심판 청구한다고 해서 잠깐 정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30일은 계속 카운팅 갑니다. 계속 카운팅 가고 실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멈춤. 이걸 하려면 집행정지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심판법 30조 1항에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니 조금 있으면 실시돼버릴 거예요. 소송법 23조 봅니다. 거기 똑같이 돼 있어요. 23조 보시게 되면, 예, 23조입니다. 23조 보시면, 취소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집행정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그쵸? 21조 2항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불복 방법을 말해줬으면 집행정지 원칙을 정보공개법 21조 2항에다가 거기다가 한 글자만, 네 글자만 더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걸 도입 안 하면 이게 무의미해집니다. 무의미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행정지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3구간. 3구간 오면 뭐 어떻게 엎질러진 물이지 뭐. 끝난 겁니다. 에이, 글렀어.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돈 줘. 이렇게 하는 거죠. 500원. 500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국가배상. 네가 위법한 공개 결정을 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으니, 예, 500원짜리, 만개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 전단이죠. 7개 요건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위법한 공개 결정 및 그 실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예,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도의식 체계도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죠? 요거. 예, 이렇게 체계적인 강의는, 예, 우리 역사상 고려 시대에 한 번 있었고 현대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시게 되면 이제 다 얘기된 건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문제점 보시면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나 일부가 누구랑 관련? 예, 제3자 관련.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제3자, 이해관계는 제3자, 정보 주체에 무엇이 프라이버시권 등의 자기정보 통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불복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된다. 자기정보 통제권. 로마자 2번.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 청구권, 정보공개 결정은 자기정보 통제권, 정보주체, 목탕주인 의리, 자기정보의 공개 여부나 그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이 인정되거든요. 이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로마자 3번은 1구간, 로마자 4번은 2구간, 로마자 5번은 3구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전통지, 이건 뭐예요? 인지입니다. 인지. 여기서 뭐라고 했냐? 내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할 수가 있다. 우선 인지를 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 그래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관련이 있을 때는 제3자에게 통지해줘라. 몇 조였나요? 이제 거의 외워버리겠죠? 11조 3항입니다. 인지해버렸어. 인지해버리면 이제 21조 1항이죠. 비공개 요청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래 보시면 3일의 짧은 제척기간 및 공공기관의 직권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법 통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 예방적 금지송 요 얘기 나오는 거죠. 처분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소송 들어옵니다. 어쨌든 정보공개 결정 이건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의 문제가 맞고요. 항고소송의 문제인데 우리 행정소송법 4조에 있는 항고소송은 전부 다 사후적 소송이에요. 이건 뭐야? 처분이 있기 전 단계니까 사전소송이잖아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사전소송이 아직 없습니다. 법무부 개정안에는 있지만 현행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 항고소송인데 법정 항고소송은 뭐 어떻게 안 되네. 그죠? 이전 단계여서. 그래서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이죠. 의무행소는 아니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 장래에 위법한 행정행위가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청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명하는 판결. 명령 판결 구하는 거예요. 명령 판결. 여기서는 뭐다? 정보공개 금지 명령 판결입니다. 그죠? 정보공개 금지 명령 판결을 구하는 예방적 금지소송. 학설은 인정하자, 부정하자 이렇게 대립이 있고요. 우선 예시규정, 열거규정 생각해보세요. 행정소송법 4조에는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열거규정으로 보게 되면 그 세 개가 전부예요. 전부면 다른 건 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예시규정으로 보게 되면 플러스 알파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선은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니까 행정소송법 4조에 보면 4조 1호에 보면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변경을 적극적 변경으로 보게 되면 행정심판에서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이란 말이에요. 적극적 변경으로 보게 되면 뭐도 인정되냐면 사전적 변경도 인정이 됩니다. 사전적 변경이 인정이 되면 사전소송을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행정소송법 4조 1호 취소에 대한 규정에 있는
변경을 적극적 변경으로 보게 되면 사전적 변경이 허용될 수가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지만 소극적 변경으로 보게 되면 사후적 변경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것도 사후적 변경이 또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전소송 허용하는 것이 권력분리 원칙의 문제랑 이제 관련돼서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 권력분리 원칙은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있어서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사전소송도 역시 서로 견제하는 건 아니야. 참 이상적이야. 그렇죠? 그 다음 부정사를 보시게 되면 사전적으로 법원이 개입해버리게 되면 행정부가 아직까지 판단하지 않은 영역까지 개입을 해버리게 되고 그럼 행정부의 1차적 판단권 침해로 연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권력분리 원칙이 반하지 않는가? 우리 판례는요 무명항고 소송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예방적 금지송이죠. 뭐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무명항고 소송의 한 유형인 예방적 부작위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 파함 각각 판결의 대상이다. 인정할 수 없다. 사전소송은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우선 권력분리 원칙 문제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의 형식은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법 4조에서 3개로 정해놨으면 3개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결국 소송 형식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소송법 개정안에서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이제 도입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론적으로 권력분리 원칙에 반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법에 인정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는 건데 지금 인정 안 하니까 도입될 수 없다. 그래서 요건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구간 들어오시게 되면 2구간 들어왔죠? 여기 들어와서 첫 번째 1번이 뭐냐? 이번에는 정보공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결정이 있는 사실을 인지해야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예요. 제3자에 대한 통지 어디 있었나요? 21조 2항 전문에 있었습니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왜 공개하는 것인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 이 실시는 언제까지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판단하는데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내 정보가 공개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를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의신청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법 21조 2항 후문에서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하도록 돼 있었죠. 그 다음에 18조에 있는 이의신청 조항들을 유추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 통지 또 7일 이내에 해주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불법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 다 유추 적용시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보시게 되면 역시 21조 2항 후문이고요. 취소 심판 청구죠. 여기서는 취소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건 3유형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심판 요구적 쟁송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 정보공개에서는 위법해 봐야 취소 사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무효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취소 심판입니다. 취소 심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효등화기 심판이나 무효등화기 소송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문제도 생기질 않아요. 취소 소송이고 취소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임의적 전치 절차. 역시 21조 2항에는 이의 신청이 임의적 전치 절차라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 19조 2항에 있는 임의적 전치 절차 규정을 또 유추 적용시키고 청구인 적격, 제3자 심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뻔했으나 명적 규정이 있어서 통과시키고 청구기간, 정보공개법에는 특별 청구기간이 없어서 일반법으로 가게 되고 심판법 27조 1항이라고 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90일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3자 심판 청구에 대한 심판 참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제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아까 뭐 도의식 체계도 다 봤던 내용입니다. 심판이 취소 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요 취소 소송이죠. 그래서 우선 정보공개 영역에는 부작위 위법하는 소송이라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영역에서는 위법해봐야 비공개 결정이든 공개 결정이든 위법해봐야 전부 다 취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 소송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행정심판 전심 절차가 임의적인가 필요적인가 봐야겠죠. 정보공개법에는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에 따라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역시 처분의 상대방은 갑이고 처분상 제3자인 목욕탕주인 을이 소송 제기하는 거니까 제3자 소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고적인 문제들 뻔했으나 그러나 21조 2항에 보니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서 또 그냥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에 대한 문제, 청구기간과 마찬가지로 90일입니다. 특별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공개법에. 그 다음에 제3자이긴 하지만 공개결정이 있는 사실을 얘가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날 90일 행정소송법 20조 1항 적용받게 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소송상 제3자인
정보공개 청구인 갑이죠. 소송상 제3자인 갑이 이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행정소송법 16조 1항에 따른 제3자 소송 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집행정지죠. 집행정지 옆에다가 별표를 1578개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너무 빡빡해서 안 보일 겁니다. 한 2개 해놓으시고 그 다음 정보공개 결정이 있은 다음에 30일만 지나면 몇 조죠? 21조 사망입니다. 그렇죠? 30일만 지나면 공개를 실시해버릴 것인데 공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린다? 다 각하돼버린다. 각하재결, 각하판결 나와버릴 것이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필요한데 행정소송법 23조 1항, 행정심판법 30조 1항에 보니까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아이쿠야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 원칙을 입법적으로다가 정보공개법 21조에다가 도입할 필요가 있겠죠. 비공개 결정에서는 간접관계 제도를 19조에 도입할 필요가 있었고 여기 공개결정 부분에서는 21조 2항 부분에다가 집행정지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실시를 이미 해버리면 어쩔 수 없죠. 돈 받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들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벽합니다. 뚫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교과서 제가 10권 이상 첨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명하게 정리해놓은 거니까 요거대로 외우시면 되고 마지막 정리.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한다? 정보공개법상 권리구제수단과 그 밖에 권리구제. 그 다음 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한다?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온다. 큰 틀부터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3자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